최근 북한 김정은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권력의 중심에 그 둘러싼 여성들이 전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영석 센터장, 소위 뭐 평양에서 지금 여인천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일단 김정은 정권의 여성 인사 누가 있습니까? 오랜 기간 은둔을 강요받았던 이 사람들이 요즘 물을 만났는데요. 네.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딸 주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권력을 누리고 있고, 한때 그 자리에 있었던 김여정 여동생, 그리고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고 있는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이 있고요. 전문가 알려죠. 북한의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최선희 외무상이 그 뒤를 잇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인 이설주라든가 다른 여인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쭉 여성 권력 누가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김정은 옆에서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자 이렇게 5명 가운데 있는 리설주 아닐까 싶어요, 이영석 센터장님. 맞습니다. 안방 권력을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후계자인 김주애를 낳은 그 엄마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이설주의 첫 등장 그 장면인데요. 처음에 저희는 저 장면을 보면서도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아, 모르셨군요. 부인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부인을 데리고 나온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니까 악단의 누구를 데리고 나온 건가? 아니면 진짜 뭐 친척인가?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네. 결국은 이 공연 얼마 있다가 김정은이 이설주를 데리고 문수물놀이장이라는 그 레저 워터파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매체들이 부인 이설주 동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북한 주민들로서는 충격적이었던 건 이설주가 김정은의 팔을 이렇게 잡고 네. 매달려서 이렇게 뭔가 얘기하고 이러는 장면들. 이건 아마 북한 원로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로서도 상당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주민들이 충격받았을 만한 장면이 하나 준비됐어요.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께서 윤 대통령님과 함께 김치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해당도 다 잘 됐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숨지 않았지? 네, 뭐 아직 이 정도는. 자 이제 김정은을 둘러싼 여인들의 그 권력을 한번 우리가 캐보기 위해서 태영 의원 특별하게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태영 의원, 그런데 그렇게 김정은을 남편이라고 칭하고 또 얄밉다고까지 하는 이게 북한에서 그 과거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 이설주의 저 발언이 이제 한국 언론에 포착돼서 우리가 다 알게 돼 있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이설주의 저 발언이 언론이나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저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설주가 그 김정은과 상당히 이제 가까운 그런 이제 정상적인 그런 아내,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왜 저런 모습을 연출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만큼 한국 언론들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 북한의 김정은도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이고 그에 앞서 가정의 그 남편이고 또 아버지다, 이런 인간적인 미를 아마 연출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태국 군사님 특별하게 모셨으니까 리설주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물어볼 텐데 그 전에 자 생각을 해보면은요. 결혼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김정은이랑 리설주가 어떻게 좀 만나서 결혼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2018년에 그 의문을 풀어줄 만한 단서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자 2018년에 그 유명한 도보다리 회담 때죠. 남북 정상회담 때인데 문 전 대통령에게 뭐라 말을 합니다. 김정은이. 그런데 저렇게 독순술로 분석을 해보면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저 여자와 결혼하라고 해서 믿었습니다라는 일종의 독순술을 통한 추정 영상이 저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의 입으로 그러니까 리설주가 아버지가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한 거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박 교수님.
네, 알려진 거는 중매 결혼이 아니라 연애 결혼인 걸로 알려져 있죠. 김정은이 리설주를 보고 반해서 결혼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또 예. 정보 당국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리설주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공군대학 교관 출신이고 본인이 워낙 아름답고 또 노래도 잘하고 재능이 출중해서 금성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김정은이 리설주 공연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라는 것이 우리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식통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이 리설주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리설주가 속한 은하수 관현악단을 사실상 전속 악단처럼 챙기기 시작했고 같이 외국도 나가고 또 리설주에게 명품백, 스위스 시계, 유럽 보석 브랜드 선물해서 그 간부들이 한나라 경제가 명품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농담을 했을 만큼 그야말로 리설주가 김정은에게 호화로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김정일이 아들의 장가를 걱정하다가 아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리설주를 좀 몇 차례 보고 네. 결혼을 승낙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북한은 앞서 이영종 센터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고 지도자의 사생활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2012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손을 잡고 등장한 것을 보고 아 저것이 부인이구나. 40년 만에 부인이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의 독순술에 따르면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다지만 또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은 김정은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은 태 의원님 그때 이제 북에 계셨으니까 예. 뭐 외무성에 계실 때 어떤 얘기 돌았어요? 예, 당시에? 저 이설주가 이제 김정은하고 처음 등장했을 때 예. 대단히 다들 이제 깜짝 놀라는 이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설주는 북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성악, 보컬 노래 배우거든요. 네. 무대에도 자주 나왔고. 그러나 그때 당시 이제 북한에서의 이설주의 그 미모라든가 노래 실력을 보면 그렇게 톱 클래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최고 지도자의 아내로 나왔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이설주는 대학 졸업생이 아닙니다. 중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성악 계열을 보면 주류는 평양 이제 음악대학 졸업이 되었든지 아니면 해외에 가서 성악을 배운 해외파들이 이제 주류인데 주류도 아닌 여성이 이제 갑자기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반응은 아 저렇게 평범한 서민가정 출신이 최고 지도자의 그런 부인이 됐으니 앞으로 서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직접 잘 이야기하고 민생에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이런 기대를.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인 자체가 김정은 따라서 저렇게 가정들에 가서는 본인이 두 팔을 걷고 설거지도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속에서는 봐라. 아, 정말 될 대로 되는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때. 태 의원님은 언제 알게 되셨어요? 리설주가 부인이라는 걸. 바로 영상에서 이제 바로 이제 북한에서 저때 이제 말하자면 외국 음악들을 처음 한번 시범 공연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처음 나왔죠. 그래서 다들 보면서 아니 이설주라고 다들 그때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민들도 야, 그렇죠. 외무성도 난리가 났겠네요. 예, 왜냐하면 김정은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이 2009년도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의 첫 모습을 본 북한 주민들은 야 저렇게 젊은 아들이 있다니.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소문은 총각이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바로 저 부인이 될 것이냐. 이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었는데 뜻밖에도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고 노래 배우, 성악 배우가 이제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북한 내에 어떻게 보면 여성 지금 최고 권력자가 리설주라고 한다면은 해외에서 북한의 외교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또 인정받는 여성 권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김정은을 대신해서 푸틴을 만나러 갈 정도로 지금 김정은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바로 최선입니다. 자, 최선이 일단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 태 의원님 제일 잘 아시죠? 예. 친하셨어요? 예. 아니 최선희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히 행운합니다. 왜냐하면 출신 자체는 고아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북한에서 그때 당시 김일성의 책임서기,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양딸로 입양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비서실장이 대단히 이제 애지중지해서 키우는데 후에 아버지가 내각 총리까지 됐죠. 그런데 북한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는데 저하고 대학에서 중학교 때부터 같은 학급에서 계속 공부했는데 일체 다른 과목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요? 딱 오직 영어와 외교. 그래서 외교. 옆에서들 아니 뭐 정치 경제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이런 공부를 왜 안 해 하면
어차피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거는 네. 외교와 용어겠는데 이러면서 그 과목들이 파서 대단히 이제 그 과목에서 출중한 그런 성적을 보였고 어느 정도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가 하면 대학 다니다가 도중에 그때 당시 아프리카에서 짐바브웨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백인 정권으로부터 흑인 정권으로 넘어가는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명문대가 하라레에 있는 짐바브웨 대학이었어요. 그게 명문대인데 아버지가 김정일한테 찾아가서 우리 딸을 그 대학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북한의 첫 유학생으로 짐바브웨 종합대학에 이제 입학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버지가 품을 들여서 키웠는데 오늘은 저렇게 이제 외교부 장관, 외교부장이 됐죠. 근데 여기에도 대단히 특이한 또 스토리가 인생 반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요? 김정은이 어느 한 순간에 이제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던 도중에 앞에 앉은 최선희를 보고 최선희 미국 담당 부상 하고 부릅니다. 갑자기. 그런데 그때 당시 최선희 부상이 아니었어요. 국장이었습니다. 근데 부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간부가 너무 당황해서 김정은이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아직은 국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술잔을 딱 넘에 버럭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부터 여성들을 간부를 시키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국장이냐. 그 다음 날 바로 미국 담당 부상으로 발령이 났고요. 이성건 외교부장이었던 이성건을 이제 다시 군부로 돌려보내면서 외교부장 자리가 비었으니 바로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김정은에게 최선희를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결국은 뭔가면 이 최선희 모든 운명을 보면 김정은이 자기 딸 김주애를 내세우면서 여성도 국정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여기에 딱 적합한 인물로 시대를 아주 잘 만난 거죠. 지금 저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요.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최선희를 만나서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최선희 영상을. 그때 아니 영변 내려놓는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계속 제가 물어봤는데 굉장히 강단 있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최선희의 집안 배경도 있지만 개인적인 성격 이것도 엄청 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최선희가 이제 우선 영어가 잘 되기 때문에 간부들의 영어 통역을 직접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통역을 많이 하는가 하면 앞으로 북한에서 승진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통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하면 이미 숙청된 전 북한 외교부 부장이었던 이영호, 그다음에 김계관 제1부상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단히 돈독해서 국장 자리까지는 치고 올라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탕하고 또 인맥 관리도 상당히 잘하는 아버지를 닮아서 정무적인 판단이 대단히 빠른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권력 핵심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 갖고 있는 행보 자체가 이게 좀 여성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보인다고 해요. 맞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학자로서 이 북한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최선희도 북한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사회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김정은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으면 안 됐을 겁니다. 우선 최근에 그 17세 여자 월드컵에서 북한 여자 축구팀이 2년 연속 우승했잖아요. 이때도 김정은이 나서서 축구팀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김정은이 이거는 단순히 스포츠 행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중심의 통치 전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2015년에도 여성 축구팀이 동아시안컵 우승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김정은이 공항에 직접 나갔어요. 그렇군요. 이거 지극히 이례적입니다. 여성 스포츠잖아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팀을 공개적으로 치하한 사례는 선대에도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남자 축구나 체육단은 그리고 또 심지어 축전이나 회관에서 격려를 했는데 공항 영접을 직접 나갔다는 거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또 2016년에 조선민주여성동맹 그러니까 여성동맹이라고 부르는 조직의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 또한 선대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여성동맹 행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일이 없었어요. 김정은 여기에 직접 등장하면서 여성 조직을 정치 전면으로 끌어올리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태 의원님께서는 이런 여성 친화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이제 김주의 시대를 열기 위한 서막이다, 사전 작업이다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북한의 여성 권력이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요, 그 권력을 둘러싼 물 및 암투, 이것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김정은을 둘러싸고 권력을 갖기 위해 암투를 벌이는 한번 여인들을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김정은을 밀착 보좌하는 현송월이 뜹니다.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도요, 지근거리에서 온갖 의전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아니 미스터리예요, 박 교수님. 그러니까 김씨 일가도 아니고 어떤 일무이길래, 그렇다고 아까 최선희처럼 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인물이 도대체 어떻게 발탁돼서 지금까지 김정은의 의전을 담당하는 거죠?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야심이 없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실무를 정말 너무너무 잘해서 김정은의 총애를 받고 있다라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략 살펴본다면 네. 모란봉악 단장이었죠. 평창올림픽 때 유명해졌습니다. 북한 예술단 때 주요 역할을 해서 한국에도 잘 알려졌고, 또 북한 선전 예술 분야의 대표자예요.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간부급 예술인으로 발탁됐고요. 또 예술 단원 중에서도 외모, 실력,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성이 두드러졌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해외 경험이 많아서요, 북한 국내에서도 드물게 국제적인 감각을 보유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말년 때에 문화예술 정책을 상징한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미 권력층의 이름이 알려졌고, 김정일 시대부터 이미 준비가 된 문화 엘리트였다. 그렇군요. 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김정은 옆에서 의정을 담당해오고 또 계속해서 승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송월을 둘러싸고 김정은과 너무 사적으로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돌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걸 좀 부인하는 증거 영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몸이 아니라 그 산원에 인착해야 할 몸이랍니다. 예, 저는 아들을 낳고 싶은데, 예, 여전에 산원에 가서 본대요 하면 지금 제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합니다. 저게 무슨 영상이죠? 2012년 김정은 예. 집권 첫 해 이제 38 분여절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하느라고 요청 무대라 그러는데, 우리 뭐 가요 무대처럼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는 이런 자리인데, 저 아나운서가 객석에 앉아있던 현송월을 앞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우리 현송월 선생님 거기 앉아 계시네요 이러면서. 네. 배가 이제 지금 한복을 입었지만 이렇게 좀 만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딸이고 뭐 우리 세대주는 뭐 이 아이를 뭐 어떻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장면이 그냥 보면 현송월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럴 수 있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현송월이 만약에 김정은의 여자이거나 예. 김정은의 특히 뭐 아이를 가졌거나 또 이미 출산을 했었거나 이렇다면 저런 장면은 상상을 할 수 없죠.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였던 사람을 중앙TV 아나운서가 나와라 마라 하고, 예. 그걸 또 뭐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더더군다나 지금 다른 남편, 세대주가 있는 부분까지 언급한다는 거는 불경의 불경이기 때문에 저 장면 하나로 현송월과 김정은은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태 의원님, 현송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도 그렇게 무슨 사적인 애정 관계는 아닌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현송월이가 저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한 순간에 꺾입니다. 2014년도에 현송월이와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여배우들이 동시에 지방으로 좌천돼서 혁명을 나가는데, 북한에서는 이거를 대지동 칠라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네. 내려가서 다들 지방에 저렇게 쫓겨 내려갔으니 이제는 원대 복귀가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됐는데, 2015년에 또 짜장하고 다시 올라와서 네. 김정은에게 무대에 올라와서 충성 맹세를 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다시 복귀했구나라고 이제 현송월에 대해서 재평가하는데, 네. 그 여러 계기에 이제 현송월이가 두각을 나타내는 계기들이 여러 번 있어요. 어떤 계기가 한 번 있는가 하면, 예. 현송월이가 예술단 대표단 단장으로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가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데 그 배경 장면으로 미사일이나 올라가는 거 있는데 중국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음악 이거 예술 공연인데 뒤에 미사일 배경 이건 진해하다. 저것만은 없애자. 네. 하니까 그 자리에서 현성월이가 우리는 저 장면 때문에 중국까지 왔다라고 끝까지 우깁니다. 저거 안 하면 돌아갈 거야. 네. 그런데 현성월 옆에 누가 있었느냐? 당 국제부 부장이었던 김성남이 있었어요. 네. 국제부장도 가만히 있는데 일개 예술단 단장이었던 현성월이 와가서 우린 돌아갈 거야. 짐 싸 이러면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당 국제부장이 있는데 옆에서 얘가 짐 싸이래. 그다음에 보니까 진짜 짐 다 싸가지고 그 다음날 열차로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때 중국에서 이거 대단히 깜짝 놀랐는데 이 보고를 들은 김정은은 역시 현성월이다. 배포가 남다르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기 때마다 북한에서는 이걸 보고 점수를 딴다고 하는데 네. 김정은으로부터 점수를 대단히 잘 따는 그런 이제 여성입니다. 혹시 현송월에 대해서 북에 계셨을 때 좀 개인적으로 연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으신 건 없으세요? 그 여러 가지 현성월에 대해서는 소문도 대단히 많습니다. 현성월 남편이 북한으로 말하면 인민무력부에 있거든요. 인민무력부에 있는데 아내를 믿고 여러 가지 전행 비위를 많이 부리고 있다. 이게 북한에서 이제 대단히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송월 얘기를 짚어봤다면 빠르게 한번 가보죠. 두 번째 인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은양이라고 하는데 리설주의 최대 라이벌. 이름은 좀 낯설어요. 누굽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북한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첫사랑이다. 라고 일본 언론들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던 이탈리아 유학파 출신의 소프라노입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활동을 했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서구적인 미모입니다. 김정은과의 인연은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스위스 유학 마치고 김정은이 북한에 돌아와서 형제들과 여러 공연을 보러 다녔는데 그때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이 서은양을 보고 큰 호감을 느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외에 여러 정보기관의 보고에서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김정은이 서은양의 무대를 계속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을 보고 첫사랑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미 서은양은 북한 내부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배우예요. 인민배우 칭호를 받을 정도로 북한에서도 최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리설주와 같이 또 은하수 관현악단 여기 출신이다 보니까 둘의 노래 실력을 가지고도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별밤은 지서는 거기 폭포도 두렵지 않다 도시차기 타오르라 우르르라 다시 소리 아니 그 노래 스타일로 보면 좀 굉장히 달라요. 근데 둘 사이에 실제로 좀 묘한 기류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설주 입장에서는 청량감 있는 목소리 뭐 이런 거지만 기량이 이렇게 뛰어나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은양은 사실 북한 가수로는 아주 드물게 정통 소프라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설주가 좀 컴플렉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평양의 안방 권력을 차지하는 데는 더 앞서갔지만 같은 악단에서 그런 견제하는 심리가 있었던 거 이게 좀 두 사람이 이후에도 이렇게 별로 매끄럽지 않은 관계를 가져가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서은양이 이후에 이제 좀 자취를 감춘 적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 네. 태훈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이 서은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예. 김정은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서은양보다도 황은미라는 이제 성악 배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2006년도에 이태리 콩쿠르에서 1등까지 하면서 황은미가 쫙 올라가던데 예. 그런데 갑자기 2009년도에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낙점되면서 예. 다시 재편합니다. 재편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은양을 뽑아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리에 보내서 실습을 시켜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서은양이 갔다 와서부터 북한에서는 황은미와 서은양의 양대 성악 산맥이 구축됩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네. 그때 당시 이설주는 그 밑에 그 축에 들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후에 짜장하고 진짜 포스트 레이디가 된 거는 황은미도 아니요, 서은양도 아니요, 이설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도요, 어떻게 그 두 예. 강적들을 물리치고 바로 그 포스트 레이디 자리에 이설주가 올랐을까? 이게 대단히 큰 미스테리죠.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누가 나올까요? 김정은을 홀린 목소리 김옥주라는데
이용석 대표 가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북한의 국민 가수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옥주는 사실 김정은 체제 들어가지고 가장 각광받는 인물입니다. 예. 이 장면이 4년 전에 그 국무위원회 뭐 연주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김정은이 사실 노래를 듣고 나서 뭐 저렇게 한번 들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한번 또 저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한 번 더 해라, 더 해라 이러니까 지금 악단이 당황해하면서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르죠. 그래요. 예. 친근한 이름. 저게 뭐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당연히. 근데 김옥주가 다시 저렇게 기쁜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이설주하고 저렇게 좋고 만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에 가서는 두 번째 곡이 끝났는데도 한 번을 또 손가락질하면서 더 하라 그래요. 그래요. 이게 뭐 앵콜을 넘어서 아무리 뭐 자기가 최고 권력자지만 한 사람 가수한테 같은 노래를 3번이나 부르라 그러면 그러게요. 예. 이건 뭐 만족, 대만족 이런 표시인데 저기서 보면 이제 주목할 점이 이설주가 상당히 만족을 처음에는 두 번째까지는 하다가 네. 자꾸 저러니까 아, 이 양반 왜 이래? 이런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저거 뭐 좀 그렇겠네요. 이설주 예.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그 직후에 또 공연이 한 번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26곡의 레퍼토리 중에 예. 22곡을 김옥주가 부릅니다. 혼자다. 야, 이러려면 다른 가수들 입장에서는 그냥 김옥주 리사이트를 하지 우리 왜 불렀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김옥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같이 활동해온 동료들이 이제 무대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혼자 남아서 여태 승승장구를 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사진 한 장이 공개됐는데 이게 파문을 일었어요. 어떤 사진이죠? 보통 이제 최고 지도자의 팔짱을 끼는 사진은 곳곳에 보여요. 예.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보십시오. 뭐가 다른가요? 김정은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그 김옥주가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 앉았고 팔짱을 낀 것을 넘어서 허벅지에 손을 올렸던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일단 북한 최도자의 곁은 철저히 통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 저걸 보고 단순히 가수와 어떤 최고 지도자 이상의 친밀함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 사진 말고도요. 그 옆에 보면은요. 사실 그 사진에 또 다른 여성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진을 다시 볼까요? 보면은 이 여성이요. 이 여성인데 바로 옆에서 김정은의 손을 잡고 손을 얼굴에 지금 가져다 대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영상이 하나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이게 설 명절 경축 공연장이라고 하는데 공연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또 팔짱을 끼고 있죠. 왼쪽에는 아내가 있는데요. 굉장히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이 여성은 누구죠, 박 교수님? 차윤미죠. 차윤미. 네, 차윤미고 요즘 북한이 밀어주는 대세 중에 대세 가수입니다. 국무위원회 연주단 소속이고 김정은 시대 엘리트 음악단이고 모란봉악단, 삼지연 관현악단의 후신에 가까운 최정예 조직인데 목소리도 차분하고 중저음이고 안정적이어서 북한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리설주 전성기 때 음색과 닮았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얼굴도 닮았다. 네. 김정은의 취향은 한결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최고 지도자의 곁에서 저렇게 신체를 만지거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는 행위가 가능합니까?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사전에 강습을 줍니다. 예, 절대 먼저 손을 내민다든지 이렇게 다 우전 규칙이 있는데 예. 이제 방금 저 차미 같은 경우에는 저 보세요. 아니 뭐 김정은 손을 잡아도 영광이라고 북한은 생각하는데 저걸 당겨서 자기 얼굴에다 이렇게 갖다 그러니까요. 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로 뭐 이거는 공개된 사진이지만 내부 그런 자리에서는 저거보다 더 가깝게 친밀하게 한다. 이것을 스스럼 없이 저런 동작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저렇게 대담하다는 건요. 네. 그 정도 김정은의 그런 곽광이라든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인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북한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뜨는데 이 인물이 원래는 태영호 의원님, 원래 김정은의 아내가 될 뻔했다 이런 소문이 북한 내부에서도 돌았다면서요? 어떤 인물인데요? 글쎄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어요. 예, 뭐 여러 사람들이 추측은 있겠지만은 류심이라는 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 정도로 김정은의 가까이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북한에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어떤 소문이 돌았길래 태우 의원님은 못 들어보셨다고 하셨고 어떤 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심이 원래는 이설주가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일 때 거기서 피아노 치던 예. 이런 그 피아니스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진 출신이거든요. 청진에서 평양의 호화 좀 부유촌인 창전구역으로 가족들이 다 이사했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 여심 일가가 특혜를 받은 게 아무래도 김정은과의 어떤 특수관계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소문이 북한 내부에서 돌았죠. 자, 이제 태우 의원님, 북한의 김정은을 둘러싼 여성 권력을 쭉 저희가 짚어봤어요. 근데 이 작업이 김주애를 위한 포석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아들은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그 북한 내부에서는 아들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주애 밑에 동생을 어린 동생을 이설주가 이렇게 안고 몇 번 나오는 걸 봤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어리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들이 다 크기 전까지 과도적 단계에서 갑자기 김정은의 유고 사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지금 이설주가 생각하고 네. 저렇게 김주애를 김정은 다음에 후계 구도에 지금 끼워 넣으려고 저런 구도들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리설주의 속내가 상당히 복잡하겠군요. 네. 네, 세 분과 함께 김정은을 둘러싼 여성 권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